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많은 의사결정이 흑백 논리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 굶을까? 돼지처럼 많이 먹을까? 라기보다는 식사 중에 밥이나 반찬을 좀 더 먹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행동이나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한계적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 변화의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바꿀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에 있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좌석이 200개 있고 목적지까지 운항하는데 10만 달러가 듭니다. 좌석 하나당 평균 비용은 500달러가 되겠네요. 이때 항공사는 한계적으로 생각해 이윤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빈자리는 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대기하는 승객 중 한 명이 300달러를 지불하고 이 비행기를 탈 용의가 있다고 합시다. 과연 태워야 할까요? 물론 태워야 합니다. 비록 계산상 승객 한 명당 평균 비용은 500달러지만 이 승객의 한계 비용은 고작 해야 기내식 정도이기 때문이죠. 대기 중인 승객이 한계 비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한 그 사람을 비행기에 태우는 것이 항공사의 이윤을 늘리는 길입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와 스미스의 역설. 1905년 남아공의 광산 마을 컬리난, 이곳 프리미어 광산에서 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다이아몬드의 광산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컬리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무려 3106.75캐럿이라네요. 이 다이아몬드는 1907년 66세 생일을 맞은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에게 선물로 바쳐집니다. 이후 컬리난은 9개로 쪼개져 가공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530.4캐럿의 컬리난 1이죠. 컬리난 2는 317.4캐럿으로 영국 왕실의 권위와 과거의 영광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나머지 7개는 엘리자베스 2세가 할머니인 메리 여왕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소더비는 홍콩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 5억 5,300만 홍콩달러, 약 800억 원의 한 다이아몬드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온 모양이 59.6캐럿짜리 핑크스타입니다. 이전에 최고 경매가는 14.62캐럿의 오펜하이머 블루로 100억 원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화 중 가장 귀하고 또 고가에 거래되죠. 그러나 공업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이아몬드의 실용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포장된 물에만 가격이 붙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시장에서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생존에 꼭 필요한 물값은 매우 저렴한데 생존과는 무관한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비쌀까요? 이러한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이 의문을 결국에는 풀지 못했죠. 스미스의 역설은 1세기가 지난 후 한계유형 학파의 이론에 의해 설명됩니다. 한계유형 학파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유형이며 한 상품의 한계유형은 그 상품의 소비량이 반비례한다고 말합니다. 물은 필수제이지만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소비하고 있죠. 따라서 물 한 컵의 한계유형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반면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너무 귀해 다이아몬드의 한계유형은 크게 나오죠.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고 물의 가격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재화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재화의 가격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 재화를 충분히 소비하게 되면 한계유형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의 경제학. 그렇다면 물도 맥주나 포도주처럼 비싼 가격으로 팔 수는 없을까요? 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계유형이 높아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에비앙 생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미해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생수로 값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 에비앙은 알프스 산을 등지고 있고 앞으로는 레만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에비앙은 고산의 눈과 산지의 빗물이 뒤섞여 오랜 시간 자연효과를 거친 깨끗한 물의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에비앙 광천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 마그네슘, 탄산소소염이 특히 많다고 하네요. 1789년 어느 여름날 신장결석을 앓고 있던 레세르 부작은 긴 투병 생활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비앙 마을을 산책하던 레세르는 어느 집 화원에서 나오는 광천수를 꾸준히 마신 후 신장결석이 기적처럼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나폴레옹 3세와 황후도 에비앙 물에 홀딱 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비앙이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집니다. 에비앙 생수가 피부 윤기와 탄력을 좋게 만드는 천연 미용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비앙 생수는 천연 광천수 중에서도 귀족이라고 불렸죠. 의학계의 찬사와 함께 에비앙은 모두가 인정하는 건강한 생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에비앙의 브랜드 스토리는 빠르게 퍼져나가 가격이 몇천 원 심지어 몇만 원이나 하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